내년 상반기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 중인 신약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잇따라 예정 중인데요. 3상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조기 허가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박미라 기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모멘텀 얘기할 때 내년도에 이제 임상 3상 결과 줄줄이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신라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신라젠은 자사가 개발 중인 바이러스 항암제 팩사백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받은 후에요. 20여 개국의 간암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에서도 첫 환자를 등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어떤 팩사백 임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원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도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겠어요? 네, 임상 3상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교수가 앞으로 나올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건데요. 알파 교수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월 5일 미국 의료 전문 매체 온크라이브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은 팩사백과 넥사바의 조합이 간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진요법이 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팩사백은 간암 외에도요, 대장암과 또 신장암 임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라젠뿐만 아니라 바이로메드도 역시 임상 3상 결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바이로메드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전자 치료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내년 6월에서 또 7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는요, 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 통증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발열을 조절을 해서요, 통증을 감소하고 또 말초 신경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바이로메드 회사 측 역시 발표를 앞두고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기존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진통제보다 안정성이 좋고 또 신경 재생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요. 차세대 약물로 시장의 기대감이 클 것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한 겹 더 보도록 할 텐데 이게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가뜩이나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치료제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좀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바로 메지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를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임상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또 한국의 30여 개 임상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폰탄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좀 생소하네요. 이게 뭔가요? 네,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폰탄 수술은 선천성 심장 기형 중 하나의 단심실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심방에는 자심실에 혈액을 보내고 우심방에는 우심실로 혈액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인 단심실 환자는 심방이 하나의 심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혈액이 모두 하나의 심실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되면서 환자의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데요. 예. 현재 메지온이 개발 중인 이 치료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서 심장 기능과 또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메지온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과 인허가 작업에도 착수를 하면서요. 내년 연말 허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나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좀 놀라울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아무래도 앵커분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희귀질환 치료제인 만큼 시장 가치를 크게 보고 있는데요. 예. 최대 1조 약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시장 점유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되고 최대 약가가 10만 달러로 또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면요. 평가 가치가 약 1조 또 7,8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임상 3상 결과가 내년도에 나온다는 얘기 좀 기대감에 부풀어서 얘기는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임상 과정이란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2상 B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3상 가는 건 더 어렵고
그리고 삼상으로 넘어갔어도 여기서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멈추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지난해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도요. 임상 3상의 이제 안정성 문제로 연기가 되고 중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도 2004년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그 개발 당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3상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어쨌거나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년 상반기 어찌 보면 좀 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 흐름 뭐 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오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셀트리온의 경우에는요, 지난 9일 실적 발표가 했는데 부진하면서 예. 그 3분기 실적에서 부진하면서 오늘 장 초반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요, 앞으로 주가 전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요, 분식회계 관련 최종 결론이 14일 나온다고 알려지면서 급락세인데요. 그 신약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의 주가 영향에도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좀 급락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흐름 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